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가 증명된 셈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줄었습니다.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 휴직자 수도 폭증했습니다.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총 16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98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영향이 대면 접촉하는 업종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 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를 다음 주 초에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26%로 전월보다 0.17%포인트 내려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번 하락폭은 2012년 7월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이어 수신금리를 내린 영향입니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경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그대로라면 처음 대출받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코픽스의 변동폭만큼 대출 금리가 변동됩니다. 한국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의 하나로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회사채 담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증권사나 보험사를 상대로 대출을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임시금융통합위원회를 열고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최대 10조 원을 대출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로 증권사의 단기 자금난 해소와 회사채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실시된 제21대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이념 지형이 진보는 다수, 보수는 소수로 바뀐 것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제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31회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진보와 보수가 1대1 또는 보수가 조금 더 컸던 이념 지형이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여당에 180석을 내주며 무력하게 무너진 통합당은 해체 후 재창당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도권 청약 우선순위를 얻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올라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받으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국토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우선 공급이란 같은 1순위 내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선 여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기준 국제선 여객은 6만 2,3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7.7% 줄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곳만 국제선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국내 항공사들이 잇따라 국내선으로 공급을 늘리고 있어 출혈 경쟁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N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